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제가 가족여행을 갔다 온다고 며칠 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선 나스닥의 경우는 무려 1.8%가 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며칠의 반등을 전부 다 토해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바이더딥은 위험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우선 보시면은 헤드앤숄더의 패턴에 있어서 결국 이러한 넥라인을 지켜내지 못한 상태인지라 상황은 굉장히 안 좋으며, 그와 동시에 여기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지라 기술적으로는 좋을 게 없는 상태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여기 고점 대비해서 약 7.72% 정도 하락했으니 넥라인이 꺾인 이상 대략적으로 그만큼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만큼의 하락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나 바이더딥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가가 하락한 배경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30년 국채금리는 벌써 4.9%를 갱신하면서 이제는 5%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채금리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수십 번 설명드리면서 왜 채권을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여기 이렇게 2월 27일 국채금리가 올라갈 여유는 충분히 남아있고 3월 8일에도 국채금리가 올라갈 여유는 남아있다고 분석했으며, 5월 2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2년과 10년 국채금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방향을 위로 잡아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5월 26일에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드렸고, 여기 6월 8일에도 채권을 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을 하였고, 7월 3일에는 30년 국채금리가 컵앤핸들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6일날 분석드린 10년 국채금리 또한 컵앤핸들이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 8월과 9월에도 국채금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펀더멘털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위치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Real Yield는 이제 더 이상 2.0%가 아니라 최소 2.4%를 가리키고 있게 되었고요. 특히나 장기채에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채권은 정말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서 국채의 포지션을 잡아나가 왔습니다. 그냥 30년 국채금리가 4%를 찍었으니까 이제 3배 채권 ETF를 대상으로 롱을 잡아야 한다 등이 아니라,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아무리 30년 국채금리가 4%가 오를지언정 저평가라면은 국채금리는 어제 보여준 것처럼 5%까지도 금방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채 쪽에서는 꾸준히 주식시장에게 위험하다는 힌트를 줘왔습니다. 제 역할은 그저 채권 시장에 보여준 메시지를 전달드린 것 뿐인데, 대세의 상승장을 모욕한 대가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3월달 시작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컵앤핸들 형태를 만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QQQ인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30년 국채금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QQQ는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한 등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맞고 옛날부터 꾸준히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SVB 뱅크런이 터지면서 빅테크 쪽으로 돈이 다 몰림에 따라서 QQQ가 특히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국채금리 쪽에서는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줘왔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상관없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꾸준히 주가를 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30년 국채금리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QQQ의 스케일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인버트 시키면은 이 두 개의 지표가 방향성에 있어서 얼마나 깊은 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지표가 얼마나 큰 괴리감을 지금 갖고 있는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QQQ의 하락이 뭔가 터져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채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 주식시장이 방향을 바꿈에 따라서 그 괴리감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뭔가 악재가 터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펀더멘털에 수렴해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펀더멘털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이며, 펀더멘털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주가가 멀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그러한 흐름을 대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주식 방향을 가지고 응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주가가 펀더멘털로부터 방향이 멀어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있어서는 그 방향을 조정을 줌으로써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졸 스테이터가 나왔는데요. 컨센 대비해서 많은 일자리가 열렸다고 어제 발표가 된 만큼 경제는 강하다는 것을 어제 한 차례 더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표에 있어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졸 스테이터처럼 또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지표가 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수많은 일자리 관련 지표들을 봐야 하며 이들의 결과가 또 한 번 더 채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제가 지금 현재 장을 대상으로 여전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CDX 하이힐드 인덱스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고요. 주황색이 S&P 500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하얀색 차트판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은 우선 여기 상승을 의미하는 인버스 헤드 앤 숄더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하락 트렌드가 깨지면서 지금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 이렇게 넥 라인들이 깨졌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의 흐름은 과거부터 여기 주황색깔인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 분석을 기준으로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를 본다면은 인버스 헤드 앤 숄더와 넥라인 그리고 하락 트렌드가 깨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기대 수익률이 따라 올라갈 수 있으며,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S&P 500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요. 채권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봐야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장단기채 금리 부분입니다.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빼면은 이러한 차트를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장기 국채금리가 가파른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끝자락 부분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커브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흐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 또한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유는 S&P 500 쪽의 스케일을 반대로 잡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상관관계가 한눈에 잘 보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원유 섹터는 이렇게 오늘따라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까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유가가 60달러 때부터 꾸준히 제가 투자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강한 상태에서 조정이 온다면은 오히려 수량을 늘리면 늘렸지 수량을 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유 재고량도 발표를 하고요.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일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